네, 스타독서법 기반으로 워크북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못 느끼실 수도 있고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독서 경영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독서를 할 때, 이런 큰 틀을 생각하고 독서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라도 독서 모임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내가 독서 모임을 참여하고 있는데 좀 주먹구구다. 이거 맨날 수다만 떠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이런 워크북을 활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메시지만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독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워크북이고요. 적극적인 참여, 이제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해 워크북을 딱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조직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코치님들께서 이렇게 토의했던 내용의 핵심 내용이 온라인 교육,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학부모님께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이 온라인 교육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리를 해서 워크북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꼼꼼히 보셨을지 그냥 흘려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이드예요. 자, 우리 이번에 토론을 할 때 책을 다 읽든 다 읽지 않든 괜찮은데 토의할 때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토의해 볼게요. 라고 이제 사전에 안내를 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 독서 경영을 리드하는 독서 리더가 작성을 하고 독서 토론 시작 전에 워크북을 배포해서 개인 독서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렇게 배포했던 것처럼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보셨을 때는 좀 더 자세한 게 안내가 됐을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활용을 할 때 특정 부분만 발췌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핵심인 거는 학습 목표이고요. 다음은 성찰에 대한 질문, 토론 주제, 토의 주제에 대한 거를 간략히 이제 함축해서 요런 모양으로 재구성을 한 게 제가 얼마 전에 공유 드렸던 워크북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넘어가고 요거는 제가 독서법에 대한 책을 간단히 안내 드리면서 하나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독서를 경영으로 하기에는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독을 해야 된다. 책을 읽을 때는 정독과 메모와 플래그를 붙여야 된다.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한 장만 읽어도 돼.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한 장이면 한 장만 읽어도 그 책을 완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독서법을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버드 출신 이제 저자가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저자가 말하는 책 읽는 목적을 알 수 있다. 저희가 책을 읽는데 목적이 없이 읽잖아요. 내가 그때 책을 읽기는 했는데 뭔 내용이 있었더라. 그래 내가 이 내용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되게 많이 읽는데 좀 책만 많이 읽는 사람, 별로 대화 섞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근데 이 저자가 말하는 책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걸 같이 한번 알아보자가 학습 목표였고요. 내 문제에 딱 맞는 책강의 10권을 고르고 바로 과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 책 안에 내가 지금 읽고 싶은 책 10권만 딱 추려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10권씩이나 추려.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보통 책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읽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한 10권 정도만 추려보자라는 거를 이제 핵심 목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권의 책을 고르고 각 책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토의해보자 이런 스스로에게 과제를 줘봤는데요.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블랙 저널이라는 책은 제가 2018년에 읽고 요즘에 다시 읽고 이제 제 2021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다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찾기 쉬운 기록으로 나온 게 블랙 저널이라는 책이고 이제 책 읽는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코치님들께 전달드리기 위해 한 번 다시 훑어본 책이고 공부머리 독서법은 독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상담할 때나 이제 고객한테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한테 왜 독서가 중요한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라서 저희 회사 필독서로 좀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이고요.
SNS 마케팅은 저도 블로그도 해 보고 뭐 인스타도 해 보고 하긴 하는데 부서장이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SNS를 좀 입문을 했다가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최근에 제가 SNS를 좀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SNS 마케팅을 위한 하나의 가이드로 이런 책을 선택하면서 하나하나 정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면서 내가 좀 돈에 대한 개념, 부동산에 대한 개념, 주식에 대한 개념, 근데 되게 가짜 정보도 많고요. 막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해라,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라. 근데 요즘은 주식을 하라가 더 많은데요. 어떻게 정보를 얻을 것이냐. 부의 인문학에서는 과거 역사 기반으로 해서 역사의 그 부는 법칙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보통의 언어들이라고 해서 좀 쉬어가는, 너무 자기계발서가 많아서 이번에 좀 쉬어가자 해서 보통의 언어들을 제가 오디오북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을 들으면서 단어들에 대한 공감, 이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고, 역사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핵심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또 골라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칭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코치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는 걸 좀 미래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빌 캠벨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라는 책을 가지고 코치 역량에 대한 문제 해결을 좀 하고 있었고요. 체인지 나인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21년도를 어떻게 계획할 거냐. 어제 2021년 준비를 위해서 트렌드 코리아를 샀어요. 근데 이 책을 산 이유는 2018년도부터 제가 이 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21년도 안 살라고 그랬는데 이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신조어들, 새로운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서점에 가서 한번 훑어보시는 역할로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구매하셔 가지고 21년을 준비할 때 내가 뭘 트렌드를 잡아서 가야 될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렌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학부모도 트렌드에 따라서 변하세요. 제가 입사했을 때 학부모와 지금의 학부모의 갭 차이는 너무 많이 크고요. 또 작년의 부모와 올해의 부모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어서 트렌드를 안다라고 하면 상담을 할 때나 개인적으로 업무를 이어가실 때나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SNS로 2,000을 벌까 궁금해 가지고 책을 구입을 해서 읽었었는데, 현업적인 토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부정적인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해 보자, 이거였는데요. 결국 SNS를 하고자 할 때 많은 강사들이나 책에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근본을 찾는 거, 그리고 나의 강점을 찾는 거, 내 우수 영역이 뭔지를 알고 하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긍정 언어를 굉장히 많이 말해 주세요. 피닉스 리더십, 뭐 세븐앱이, 뭐 감사행복 나눔, 이런 강의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 SNS를 통해서 2천 벌고 싶은데 하고 책을 들었더니 마음에 와닿는 게 긍정 언어, 긍정 확언을 쓰자 하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긍정 확언을 작성하기라는 메시지가 있어서요. 긍정 확언을 쓰기로 결심을 했는데 보통 이런 메시지 많이 나오죠. 놀랍게도 긍정 확언을 매일 작성하고 읽으면서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이렇게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도 이 부분을 한번 읽고 써봐라 해서 쓴 게 이게 남편이 쓴 거고요. 이건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하철에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서 나는 뭐 집중하는 분야의 아이디어 실행력은 천재다. 뭐 이런 거 막 써놨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되게 조그맣게 해놨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도 뭐 돈에 대한 거, 막 자신에 대한 거 이렇게 긍정 확언을 썼는데 실제 이루어졌던 것들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돈은 들어올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돈이 있는데 어디서 막 이렇게 들어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긍정 확언을 쓰잖아요. 쓰는 순간 믿지 못할 일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한두 번 쓴다고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이라는 거를 활용한 사례를 이렇게 안내 드려 봤습니다.